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12일 금요일 밤 8시 39분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좀 깝깝하셨을 거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어젯밤 미국장 마감이 괜찮았으니까 그 훈풍에 힘입어서 오르긴 올랐는데 뭐 장중에 예, 코스피의 자체적인 이유와 또 매크로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매크로적인 요소들이라고 한다면 환율하고 금리죠. 환율하고 금리가 주식시장의 반대쪽 방향으로, 주식시장의 안 좋은 방향으로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상승이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뭐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뭐 거의 뭐 한 달, 거의 두 달 가까이를 여기 좁은 박스권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제 한이 많이 맺혔습니다. 위아래로.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지지력이 강해지고 위쪽으로는 저항이 강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움직임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움직임이 좀 답답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에서 그 여러분들의 그 어떤 기대감이 가장 좀 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뭐 두 달 가까이 이제 박스권으로 놀고 사람을 이제 막 괴롭히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차라리 여기서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게 나와야 이제 차라리 속이 시원하지, 계속 옆으로 기니까 오히려 이것도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에서 마인드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는 거, 야, 이번에는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하여튼 좀 투자에 많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좀 힘을 빼고 보셔야 돼요. 지금 너무 힘 꽉 주고 너무 주먹 쥐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피곤해 가지고 힘듭니다. 힘들고 정신 건강에도 몸의 건강에도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금리하고 환율, 뭐 주식시장의 추세는 뭐 내가 나오라고 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죠. 그냥 있는 대로, 지금 현재 계속 비추세 구간인데 어디를 확실히 깨거나 어디를 확실히 뭐 위쪽으로 뭐 돌파 한착하거나 하면서 변동성이 터지진 않았으니까 일단 지켜보자. 단지 우리가 봐야 되는 요소 금리하고 환율 같은 건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이 정도 생각으로 힘 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특별히 오늘같이 강조할 게 없는 날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금요일이니까 주봉 한 번씩 보시면 좋겠죠. 주봉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근데 어쨌든 계속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한국은 아마 주봉들을 보셔도 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굳이 뭐 주봉 안 봐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계속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옵션 시장 쪽 이야기 하자면은, 뭐 일단은 오늘이 첫 거래일이라는 거 아시겠죠? 첫 거래일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4월물의 첫 거래일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 나온 저가가 기준가라는 것을 또 한번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기준가를 중심으로 이번 월물에는 어떤 움직임들을 만들어낼 것인지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지만, 일단 콜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사실상 거의 뭐 V자 반등까지는 아닌데 뭐 약간 좀 그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좀 의심을 해볼 만하긴 합니다. 이 자리에서 좀 오랫동안 버텼던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 갭으로 좀 많이 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력은 우리가 반드시 의심을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콜옵션이 오늘 상승 마감했지만은 계속적으로 콜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힘들고요. 아무튼 이제 우하향으로 일단 얘는 추세는 맞춰졌죠. 콜옵션이 우하향으로 맞춰졌고, 어떤 시세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기에는 조금 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평선들 뭐 이격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확실히 옛날하고 달라요. 그죠?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는 있겠고, 풋옵션들은 오늘 이제 박살이 났습니다. 그죠? 풋옵션들은, 그러니까 오늘은 지수 상승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었으니까 풋옵션은 죽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었고, 그래서 아무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평선들은 대부분 여기 있죠. 이평선들은 5일선이고 21선이고 대부분 여기 자리에 있고, 지난 오늘하고 어제 좀 많이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 이평선들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뭐 단기낙폭 과대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뭐 지금 하긴 좀 뭐하지만은 어쨌든 이 격도는 좀 과하니까, 혹시나 월요일날 여기 어딘가에서 저점을 뭐 테스트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콜도 풋도 둘 다 죽어가고 있는, 건강이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풋옵션도 한 달 동안 만들었던 저점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뭐 딱히 콜보다 낫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원래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풋옵션은 폭락하고 추세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고 시장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그 외부적인 요인들 뭐 환율이라든가 금리 같은 게 잘 안 받쳐주니까 그런 연속적이나 탄력적인 시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까지 뭐 오늘 올랐다라고 해서 이게 뭐 내일도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비추세 구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뭐 드릴 수밖에 없고 깝깝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뭐 삼성전자 같은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삼성전자는 83,200원이 넥라인이라고 줄 탁 꺼놨는데 일단 여기를 일단 오늘 여기까지 갭상승 출발했다가 일단 오늘 살짝 밀리는 모습. 일단은 뭐 일단 상승 마감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 단기 하락 추세는 진행 중이긴 하죠. 코스피나 삼성전자는 단기 하락 추세입니다. 분명히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거 하락 추세, 그죠? 저점과 고점이 같이 높아지는 거 상승 추세입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곧버스도 상승 추세고요. 다만 큰 추세가 아직 안 틀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하락이 유리한 때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1년간 올랐다라고 하긴 하는데 지난 1년들 중에 사실 요즘 올해 들어서 최근 3개월이 그래도 가장 하락이 유리한 때이긴 합니다. 최소한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 환율이라든가 금리적인 요소들이 환율이라든가 금리가 이거는 주식시장을 지금 못 오르게 지금 얘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어느 때보다 하락이 유리한 때긴 한데 문제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대감, 그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 조바심이 나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문제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그 어느 때보다 사실 하락의 가능성은 더 높긴 높습니다. 물론 오늘 올랐지만은 이런 추세들 이런 걸 생각을 하면 그 지금까지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주식이 올랐던 적이 몇 번 없습니다. 뭐 물론 100%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환율이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으면은 그죠? 뭔가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튼 뭐 맨날 하던 얘기니까 그렇고 오늘 아침에 이제 살짝 꺼냈던 이야기인데 이제 수급을 한번 좀 큰 측면에서 좀 오래간만에 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코스피입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뭐 맨날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실 제가 이제 맨날 이 수급을 참고하지 않는 거는 여기도 페이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100% 믿을 수 없는 거고 다 이것도 그 추측과 뭐 이런 것들 추측과 짐작이 들어가 있는 게 결과적으로 이런 숫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맨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 11월 달 폭등서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흐름을 좀 대략적으로만 좀 살펴보자면은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큰 그림만 한번 보자고요. 이 하루하루는 솔직히 외국인이고 개인이고 이런 그 수급 자체를 속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세적으로 보면은 좀 믿음이 좀 더 신뢰도가 생기긴 하겠죠. 그래서 11월 달 폭등할 때부터 좀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지수 2300대부터 살펴보면은 아무튼 11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장을 상승시켰던 건 외국인이 맞긴 맞습니다. 그죠? 외국인이 12월 달 한 달 내내 여기서 빨간불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긴 끌어올렸고요. 이때 외국인이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다른 주체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고 기관이고요. 당연히 파란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무튼 11월 달에 외국인이 땡겼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부터 해서 외국인은 이제 조금 좀 이제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했죠. 11월만큼 강하게 사지 않고 그 다음부터 수도꼭지를 슬슬 12월 달 조이더니 뭐 최근 들어와서는 좀 많이 잠근 모습이죠. 물론 중간중간 빨간 게 많이 껴 있지만은 근데 이제 큰 그림으로 계속 그래서 보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쪽이 빨간색이고 어느 쪽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냐를 보자는 건데 눈에 띄게 보이는 건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정말 추세적으로 많이 사놓고 나서 그 강도가 12월, 1월 들어서 많이 약해졌고 최근까지도 많이 약해졌고 그 외국인들이 빨간색 들어왔던 이 빈자리를 전반적으로 이쪽 개인들이 빨간불 들어오면서 여기 많이 메꿔준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액수도 상당히 커요. 뭐 2조 원, 뭐 2조 원, 2조 원, 2조 원. 하루에 2조 원, 뭐 하루에 3.7조 원도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기억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눈치 빠른 연기금 아저씨들은 보시면 여기서부터 뭐 11월 달부터 계속 쭉 팔고 있죠. 특히 공격적으로 판 게 이제 한 1월 달, 2월 달에 공격적으로 팔고 요즘에는 조금 좀 쉬고 계시네요. 아무튼 그래서 11월부터 해서 오늘까지 보면 외국인이 3조 원 팔고 연기금이 17조 원 정도 팔고 개인이 33조 원을 샀다라는 거. 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수급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보자면 외국인이 11월 달에 샀던 주식을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해가지고 그 개인들한테 많이 넘겼다. 그리고 연기금이 저 밑에서 주식 샀던 물량을 개인들한테 많이 넘겼다라는 뭐 이야기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그림만 한번 본 겁니다. 요즘 제가 수급 얘기 많이 안 했죠. 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뭐 코스피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래서 코스피는 오전 중에 좀 강하고 그랬었는데 오후 장 마감할 때쯤 되면서 하여튼 급격히 힘이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 마감할 때쯤 되면서 환율도 좀 급격히 많이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제 그 외국 금융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이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 좀 한번 살펴보자고요. 사실 특별히 뭐 뉴스가 나온 건 없습니다. 가만 보시면 이래요. 뭐 국내 증시 뭐 코스닥 뭐 코스피 코스닥 뭐 추가 부양책 서명의 뭐 상승이다라고 나와 있죠. 장 마감하면서 조금 시장이 이제 좀 흔들하긴 했는데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조금 흔들했죠. 조금 흔들했는데 뭐 왜 흔들했는지 사실 그런 뉴스는 여기 보시면 딱히 눈에 띄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 참 기사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참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 일정 하나 증시 일정 하나 체크하자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18일 알래스카에서 예정된 중국과의 첫 고위급 회담에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할 것이다. 3월 18일이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미국하고 중국이 첫 고위급 회담을 갖는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여기서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잘 살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무역 분쟁 이야기가 나올지, 아니면은 뭐 신장 위구르, 뭐 홍콩, 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뭐 그 얘기한 김에 다 아시죠? 다음 주 초반에 FOMC 회의 있는 거 아시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일 겁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그 나와 있는 뉴스 중에 이게 사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예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보시면 기사 입력 시간이 3월 12일 아침 9시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유로존 국채 매입 확대하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어제 주식시장이 좀 금리도 안정되고 해서 좀 괜찮았던 거거든요. 그때 하여튼 다시 하던 얘기로 넘어와서 왜 오후쯤에 갑자기 무슨 시장이 왜 갑자기 좀 약하게 됐냐라는 거를 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달러하고 금리가 확 튀었습니다. 뭐 왜 무슨 이슈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후가 되면서 금리하고 환율이 확 튀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휘청하긴 했습니다. 뭐 장 마감 때니까 완전 휘청한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영향이 있긴 있었는데 뭐 환율이 좀 많이 튀긴 튀었죠.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 저도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웃기는 게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는 유로존 국채 매입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조금 안정되는 척을 했었는데 근데 이 약발이 하루도 안 가고 결과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다시 정고점에 바싹 다가서 있고 30년물은 또 오늘 그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흐름들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 코스피 요즘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게 추세 전환이라는 게 이게 정말 더럽게 힘든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작년 3월이 얼마나 이상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추세라는 게 전환되려면 이렇게 어려운 건데 3월 달에는 그걸 V자로 반등을 했으니까 그 얼마나 그것도 이상한 일이냐라는 걸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아무튼간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 올라간다. 얘가 올라가면 어쨌든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뭐 어제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금리는 올랐죠. 근데 어제 왜 주식시장이 올랐냐라고 생각해 보면 덜 올랐으니까 금리가 그만큼 덜 올랐으니까 주식시장이 좀 무시했던 거고 많이 오르면 아마 무시할 수 없을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금리와 관련된 불안감은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얘가 결과적으로 네, 그래요. 얘가
얘가 계속 올라가면서 뭐 정크본드 금리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시중의 금리들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실물 경기에 영향을 얘가 언젠가 미칠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잘 보셔야 된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이 금리 상승이나 이런 거에 좀 사실 악재가 나오긴 나왔는데 시원하게 주식시장이 안 빠지는 건 얘가 그만큼 시원하게 만족할 만큼 주식시장이 빠져야 될 만큼 그렇게 덜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덜 빠지고 버티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버틸만 해. 뭐 약간 이런 기분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가 예를 들어 온도를 조금 더 올리면은 이제 그때는 버틸 수 있을까요? 한번 이제 의문을 품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웃겨요. 유로존 국채 매입 확대하겠다라고 해서 어제는 확 안정됐는데 오늘은 또 하루 기다려다 폭등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다른 유로존 같은 것도 좀 한 번씩 보세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뭐 시장에서 아주 그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 정크본드 금리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번씩 아침에 보여드리죠. 종목 코드 SJB라는 거 보면서 이게 정크본드 금리다 라고 하면서 요거 보자 한 번씩 이런 말씀 드리는데 뭐 그런 거 말고 이거 보셔도 됩니다. 이탈리아 채권 금리 이런 거 보셔도 됩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탈리아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그 이번에 하여튼 무슨 위기가 생기면 이탈리아에서 문제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로존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유로존에서 제일 문제가 이탈리아죠. 물론 뭐 그리스나 뭐 다른 나라도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덩치도 좀 있고 이 공부도 좀 잘 못하고 이런 친구가 문제가 있고 한 친구가 이탈리아란 말이죠. 약간 좀 열등한 게 이탈리아인데 얘가 제일 문제인데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얘 이탈리아 금리 같은 게 치솟는 거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달러가 달라졌어요라고 얘기한 게 1월 5일쯤이었는데 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2월 10일까지도 이렇게 금리가 폭락을 했었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정크본드 금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 위험자산 이제 안 되겠어라고 생각하면 이 금리가 파바박 심각하게 오를 겁니다. 얘도 추세 전환이 아직 된 건 아니에요. 얘도 추세 전환까지 한참 멀었지만은 근데 최소한 이제 이런 자꾸 저점에 대한 지지력들이 생기고 있고 잘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좀 이제 현재 지금 금융시장이 좀 싸하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좀 잘 봐놓으세요. 이제 이탈리아 금리가 치솟는다 이러면 이제 진짜 금융위기에 진짜 뭐 어떤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이거나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 아침에 보여드렸던 그 잘못 쳤다 SJB 이거 정크본드 금리나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올라와야 결과적으로 실물에 영향이 미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점들 좀 한 번씩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하여튼 원달러 환율도 뭐 이렇게 상승 추세 잘 가고 있다라는 거, 기간 조정 뭐 적당히 뭐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 조정일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튼 좀 지켜보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지금 정고점에 와 있습니다. 정고점이라는 게 아무튼 뭐 물론 넘긴 넘었는데 이 자리가 의미가 있긴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주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잘 보시고요. 뭐 제가 특별히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드릴 말씀은 없고 아무튼 오늘 밤에도 그거 테스트할 겁니다. 그죠? 지금 이제 유로화가 넥라인 회복했다가 다시 하루 만에 여기 지지력을 또 아마 테스트할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되나 한번 좀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 그 넥라인 지지하나 붕괴하나 이런 점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딱히 뭐 지금 여기서 뭐 더 점검할 만한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지와 저항 말씀드렸죠. 지지와 저항 말씀드렸고 S&P 뭐 3910 이런 자리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거 이 보시면 최근에 3월 5일쯤부터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3월 5일부터 미국 시장 반등이 너무 좀 성의 없게 반등하긴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 S&P도 지금 보시면 이게 텀벙 갭을 여긴 아니구나. 이 갭을 굉장히 많이 만들면서 텀벙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별로 여기 지지력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류의 급등은 또 급락도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나스닥은 아침에 보여드렸고요. 갭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그래서 당장 지금 뭐 숏을 잡고 이런 거 아니죠. 예.
어떤 기준은 말씀드렸고, 그런 기준이 훼손이 되면은 그러면 한번 숏을 쳐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정도 이야기 해드리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더 기다리고 확실한 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넥라인 붕괴를 확실히 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거 보시면 넥라인 이제 뭐 한 번, 뭐 두 번 정도 일단 건드린 셈이죠. 이번에 한 번 더 만약에 내려오면 세 번째 정도 될 텐데, 세 번째까지 내려오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번에 내려오면은 다시 회복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진짜 강한 놈이면 이번에 이거 터치 안 하고 올라가겠죠. 만약에 약한 놈이라면 이것도 터치하거나 붕괴하거나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주봉들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주말에는 주식 생각 안 하고 좀 편안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그래서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